거액을 숨긴 노인이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집에서 혼자 살고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딱 한 번만 눈 감고 이 집을 털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10대 빈집털이범인 로키와 알렉스 그리고 머니는 각자의 이유로 한탕을 준비하는 동네 한량입니다. 특히 머니는 도둑질이 그냥 생활인 친구인데 아버지가 보안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각종 방범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물쇠를 여는 소소한 지식들을 어깨너머로 훔쳐본 적이 있는 얄팍한 지식의 소유자죠.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인 로키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동생과 함께 디트로이트의 아주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나서 완전히 폐인이 되고 생활비를 전혀 벌지 않은 채 집에서 마약에 쩔어 남자친구와 빈둥빈둥 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생활비는 오로지 로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빈집이 없는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죠. 그런 그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캘리포니아에 가는 것. 미국에서도 디트로이트는 굉장히 춥고 낡은, 이제는 거의 몰락해가는 지방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미넴이 나왔던 영화 8마일에 나오는 동네가 바로 디트로이트예요. 반면에 캘리포니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라던가 구글 같은 최첨단 기업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1년 내내 그냥 반팔만 입고 돌아다녀도 되는 그런 날씨죠. 그렇기 때문에 로키와 그녀의 어린 동생은 정말 지긋지긋한 디트로이트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키의 귀에 들어온 하나의 정보가 있었죠. 한 노인에게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는데 그 노인은 그 돈을 은행에 집어넣지 않고 집에 꽁꽁 숨겨두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죠. 그 노인에게도 역시 사연이 있습니다. 노인은 딸이 있었는데 딸이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게 되는데요. 노인은 장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특유의 그 폐쇄적인 문화 있잖아요. 아무도 믿지 못해요. 심지어 은행마저도 내 돈을 뺏어가는 도둑놈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노인은 자신의 집에 돈을 두고 여러 쇠창살이라던가 방범 틀을 꽁꽁 싸매두고 사는 굉장히 폐쇄적인 노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맹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세상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자, 근데 과연 이 로키와 알렉스 그리고 머니의 눈에 띈 노인은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실행에 옮길 차례인데요. 거액을 손에 넣으려는 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날짜를 정하고 이 노인의 집에 살고 있는 강아지를 먼저 기절시키려고 계획을 하죠. 그리고 이 강아지에게 마취총을 쏴서 기절을 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살금살금 노인이 잠들어 있는 곳에 수면 마취를 할 수 있는 연기를 피어올리게 되죠. 일정 시간 지난 후 이들은 이제 노인이 잠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기본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집안에 하나도 불을 켜두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너무 어두워서 마치 장님처럼 이곳저곳을 손으로 더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노인이 깨어난 것이죠. 노인은 이야기합니다. 빨리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로키의 남자친구인 머니가 그 노인에게 총을 겨누게 됩니다. 노인은 잽싸게 머니를 제압하고 머니의 헤드샷을 갈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광경은 바로 뒤에 있던 로키와 알렉스에게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지죠. 사실 이 노인은 걸프전에 참전했던 베테랑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영화는 굉장히 흥미로워지는데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관객이 헷갈려지는 상황을 연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응원을 할 때 주인공을 응원하는 이유는 그가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뭔가 응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맨 인 더 다크의 주인공들은 좀도둑입니다. 물론
그 로키의 사연 자체는 조금 안 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약간의 감정이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뭐지? 싶은 상황으로 점점 빨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화의 매력은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이 깜깜한 집은 역전을 시켜버리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가 됩니다. 좀도둑 10대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시각이라고 하는 일종의 어드밴티지를 잃게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노인은 어차피 불을 켜나 끄나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노인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둠 속에만 살아왔고 청각과 촉각은 그 누구보다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노인의 추적을 피해 집에서 탈출해야 하는데, 문제는 집안 이곳저곳에 자물쇠가 견고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와 로키는 잠겨있는 문 하나를 열고 지하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들은 그곳에서 발견하지 않았어야 하는 중요한 뭔가를 보고 말게 되죠. 전반적으로 이 맨 인 더 다크라고 하는 영화는 청각을 극도로 올려야 되는, 굉장히 집중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최근 개봉했던 콰이어트 플레이스 2와도 상당히 유사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오감 가운데 하나를 소거했던 액션 혹은 오락 무비들이 굉장히 흥행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맨 인 더 다크 역시 생각보다 큰 흥행을 하게 됐고, 콰이어트 플레이스만큼이나 팝콘을 녹여 먹어야 했을 정도의 영화라는 평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두 번째 시리즈가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후속편 같은 경우는 이 겁없는 10대들에게 참교육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지만, 결국에 결론적으로 이 노인이 뭔가 이게 정의로운 행동을 참교육을 시켜준 것 같은데 라는 이 후련함이 약간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뒷맛이 조금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노인이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소위 말해서 프리퀄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2편에서 눈먼 노인은 화재로 고아가 된 소녀 피닉스를 데려와서 수년간 외딴 오두막에서 기르는 설정으로, 그리고 그녀가 어떠한 상황에서 무조건 생존할 수 있도록 똑똑하게 생존 훈련을 시키는 장면들이 예고편 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에게도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한 무리의 납치범들이 나타나 그 소녀를 데려가 버리죠. 그리고 이 노인은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는,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테이큰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보기엔 물론 영화는 개봉해봐야 알겠죠. 한번 여러분도 맨 인 더 다크 2 개봉하기 전에 맨 인 더 다크 1 한번 살펴보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고퀄리티에, 그리고 아주 끔찍하지 않은 스릴러 영화이기 때문에 심지어 피도 그렇게 많이 튀는 것 같지 않아요. 대신 흥미로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쫄깃한 영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으로 보이네요.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